파트 1 오프닝 화려한 신약 프리미엄 이면의 유통 종속 최첨단 고속철도를 개발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속 500km로 달릴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압도적인 기술력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철도를 깔고 달려야 할 목표 국가에는 정작 우리가 소유한 선로가 단 1m도 없습니다. 결국 현지 철도망을 장악한 독점 사업자에게 막대한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고 기술 혁신으로 만들어낸 수익의 절반 이상이 그들의 주머니로 고스란히 빠져나갑니다. 고속철도라는 제품의 우수성은 R&D와 기술의 영역이지만 통행료를 내지 않고 온전한 마진을 100% 수취하기 위해 현지 선로 사업자를 통째로 사들이는 것은 구조 설계의 영역입니다. 네, 기술은 환상을 만들고 대중을 열광시키지만 자본은 조용히 선로를 장악하고 룰을 통제합니다. 바이오 메드텍 기업의 글로벌 진출 역시 정확히 이와 같은 궤적을 그립니다. 임상 데이터가 아무리 뛰어나도 현지의 가치 사슬을 내재화하지 못하면 결국 거대 유통 권력의 하청업체로 전락하여 성장의 과실을 빼앗기게 됩니다. 단순히 시장이 열광하는 신약 파이프라인과 FDA 승인 임박이라는 표면적 내러티브를 걷어내 보십시오. 오늘 리스트럭티드 IC 피드에서는 CG바이오 딜의 표면적 밸류에이션이 아닌 조 단위의 기업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설계자가 어떻게 현금 흐름의 충돌을 역이용하고 밸류체인을 조작하는지 그 차가운 구조적 맹점과 통제 메커니즘을 해체합니다. 파트 2 스트럭처 브레이크 다운 캡티브 탈피의 청구서와 밸류체인 내재화 시장이 CG바이오의 1조 2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기업 가치를 바라볼 때 대중과 일반 투자자의 시선은 뼈와 피부를 재생하는 첨단 재생의료 기술력과 다가올 미국 FDA 승인이라는 장밋빛 마일스톤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딜을 주도하는 설계자의 눈에 비친 이 판의 본질은 기술의 찬란한 승리가 아닙니다. 극단적인 현금 소모의 공포와 현지 유통망 종속이라는 두 가지 치명적 병목을 어떻게 금융 스트럭처로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차갑고 잔혹한 체스 게임입니다. 현재 CG바이오가 창출하는 에비타 규모를 고려할 때 진입 멀티플은 20배 후반에 달하는 극단적인 고평가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회사가 돈을 잘 번다는 현재의 재무제표만으로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가격입니다. 이 숫자를 향후 엑시 시점에 타겟 바이어가 수용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기하급수적인 영업이익 성장이 필수적인데 이 성장의 핵심 동인인 골대체제 노보시스의 글로벌 상업화 이면에는 누구도 쉽게 발설하지 않는 구조적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대웅그룹이라는 거대한 캡티브 우산에서 벗어나는 순간 즉각적으로 직면하게 될 카브아웃에 보이지 않는 청구서입니다. CG바이오는 대웅그룹 오너 2세의 개인 회사라는 짙은 특수성 속에서 성장해온 기업입니다. 이는 곧 과거 감사보고서에 찍힌 훌륭한 이익률 이면에 대웅제약이라는 거대 네트워크와 공유했던 병원 영업망, R&D 인프라 지원, 그리고 시장 가격 대비 유리하게 세팅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내부 거래 마진이 은밀하게 녹아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사모펀드의 통제해 완전한 독립기업으로 분리되는 데이원부터 이러한 숨겨진 보조금은 날카로운 마찰 비용으로 돌변합니다. 독자적인 IT 시스템 구축부터 새로운 영업망 구축과 인센티브 체계 확립까지 과거에는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던 막대한 운영 비용이 일거에 청구되며 단기적인 단위 경제성의 훼손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페널티를 안고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이자 이 딜의 성패를 가를 가장 치명적인 함정은 미국 상업화라는 거대한 데스밸리에서 맞닥뜨릴 비용 구조의 붕괴입니다. 최근 제2공장인 노보팩토리가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하면서 엄청난 규모의 감가상각비가 고정비의 기저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미국 확증 임상을 완료하기 위한 비용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회사 내에 인겨 현금이 가장 빠르게 증발하는 이 아슬아슬한 시점에 기적적으로 FDA 승인을 얻어낸다고 쳐도 진짜 피말리는 전쟁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미국 정형외과 및 척추 의료기기 시장은 혁신적인 제품 하나만 들이밀면 문이 열리는 순진한 시장이 아닙니다. 철저한 관계 기반과 이익 공유로 엮인 거대한 카르텔입니다. 메드트로닉이나 스트라이커 같은 글로벌 공룡들이 수십 년간 구축해온 지 PO, 공동 구매 조직과 IDN, 통합 의료망의 철옹성 같은 진입 장벽은 순수한 자본의 폭격 없이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만약 CG바이오가 독자적으로 현지 대형 병원의 보수적인 가치 분석위원회를 설득하며 맨 땅에 영업을 하려 한다면
의사들을 전환시키는 데 드는 고객 획득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치솟고 유통망에 떼어주어야 하는 통행세로 인해 공헌이익률은 껍데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 설계자는 바로 이 구조적 맹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판을 짰습니다. 따라서 이 딜에 투입되는 조 단위에 육박하는 막대한 자본은 단순히 기존 오너의 구주를 비싼 값에 사주어 현금화를 돕는 데에만 안일하게 소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딜 구조의 실제 무게중심은 투입된 자본의 일부를 지렛대 삼아 미국 현지의 중견 정형외과 전문 유통사를 즉각적이고 공격적으로 볼트온 인수하는 데 집중되어야 합니다. 통행료를 내며 피를 흘리는 대신 빚을 내서라도 그 통행소를 아예 사버리는 전략입니다. 현지 밸류체인 자체를 펀드에 통제해 내재화하여 영업 마찰 비용을 원천 제거하고 향후 노보시스가 미국 전역에 깔릴 때 발생하는 막대한 마진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100% 흡수하는 구조를 세팅해야만 이 무거운 진입 밸류에이션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미국 척추외과 의사들은 환자의 마비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골형성 단백질로 쉽게 제품을 교체하려 하지 않습니다. 전환 비용의 극단적인 비대칭성 때문입니다. 기존 시장의 제왕인 메드트로닉의 제품이 숱한 부작용 논란에도 시장을 장악하는 이유는 그들이 척추 나사못부터 수술기구, 생물학적 제재까지 수술실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턴키로 묶어 공급하는 막강한 번들링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일 파이프라인 하나만 들고 미국 시장을 두드리는 것은 거대한 항공모함 전단에 소총을 들고 돌격하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 유통망 볼트온은 단순한 전략적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가 사들여야 할 타겟은 단순히나 영업사원 수가 많은 곳이 아니라 복잡한 보험 수가 시스템의 허점을 꿰뚫고 로컬 구매 결정권자들과 카르텔의 핵심 노드를 공유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이 노드를 장악하는 순간 아시아 바이오텍의 막연한 미국 진출 시도라는 내러티브는 이미 완성된 미국 유통망에 차세대 블록버스터를 꽂아 넣는 플러그 앤 플레이 구조로 완전히 격상됩니다. 그리고 이 험난한 사투의 배후에는 극단적인 현금 유출을 조용히 틀어막아주는 숨겨진 방어 장치가 존재합니다. 바로 미용 의료기기 및 필러 사업부입니다. 혁신적인 뼈 재생 기술이라는 거창한 타이틀 뒤에서 사실상 이 거대한 딜의 묵직한 이자 비용을 감당하고 일상적인 운영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현금 전환 주기가 극도로 짧은 미용 사업부의 인겨현금 흐름입니다. 제이커브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건너기 위해 한쪽에서는 출혈 경쟁이 난무하는 레드오션에서 악착같이 현금을 펌프질해 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피 같은 자본을 태워 글로벌 유통망이라는 거대한 인프라를 강탈해 오는 철저한 내부 교차 보조 메커니즘. 표면적으로는 기업의 화려한 성장 내러티브처럼 보이지만 그 심연에는 대규모 고정비 상각의 폭포수를 온몸으로 견뎌내며 유통 권력을 돈으로 사버리는 설계자들의 냉혹한 자본 배치 로직이 시계톱니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파트 3. 거버닝 로직. 오프라벨의 함정과 비만약의 나비 효과. 설계자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잃지 않기 위해 구조를 짭니다. 이 명제는 조 단위가 오가는 사모펀드 딜에서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시장과 대중은 엑시 내러티브, 즉 이 회사를 나중에 누구에게 얼마를 받고 팔 것인가라는 장밋빛 상상력에 환호하지만 정작 투자심의위원회 룸에서 GP들이 가장 집요하고 차갑게 파고드는 것은 다운사이드 해지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터져 펀더멘털이 붕괴했을 때 내 원금을 어떻게 방어하고 그 막대한 손실을 누구에게 떠넘길 것인가를 설계하는 작업이야말로 진정한 자본 배치의 본질입니다. 현재 CG바이오의 진입 밸류에이션은 이 V 에비타 기준 약 20배의 후반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글로벌 메드텍 피어그룹의 평균 멀티플이 15배에서 20배 언저리에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명백한 오버페이이자 현재의 이익 창출 능력을 한참 초과한 극단적인 고평가 구간입니다. 이토록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까지 지분 51%를 인수하는지 피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CG바이오의 신약 파이프라인과 FDA 통과라는 불확실한 미래를 순진하게 믿고 6천억 원을 베팅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배구조 개편에 쫓기는 매도인의 다급한 유동성 니즈를 역이용하여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겹겹의 사슬을 자녀 지분 49%에 묶어버린 것입니다. 이 딜 구조의 진정한 무게중심은 100% 지분 수입이 아닌 51%의 통제권에 있습니다. 만약 이 딜이 단순히 미국 시장 진출의 무조건적인 대성공만을 전제로 짜여졌다면 GP는 인수금융의 레버리지를 극한으로 끌어당겨서라도 지분 100%를 장악하여 미래의 업사이드를 독식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자는 바이오딜의 가장 치명적인 변수인 FDA 품목 허가 실패 또는 미국 내 상업화 매출 마일스톤 미달성이라는 꼬리 위험을 펀드 차원에서 단 1%도 감당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9%의 지분을 대웅그룹 오너 측에 남겨두고 그 위에 풋옵션의 칼날을 세워두는 구조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미국 상업화라는 험난한 데스밸리에서 단 하나의 핵심 마일스톤이라도 어긋나 밸류에이션이 무너질 조짐이 보이면 GP는 즉각적으로 풋옵션을 발동하여 자신들이 투자한 지분 51%를 확정 수익률을 가산하여 매도인에게 강제로 되팔아버립니다. 대웅 측은 회사를 매각하여 막대한 현금을 쥐었지만 그 현금은 언제 발동될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막기 위한 담보물로 전락한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조가 자본을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자, 수익의 극대화가 아니라 손실의 완벽한 전가. 이것이 20배 후반이라는 매우 높은 멀티플을 펀드 LP들에게 그나마 정당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금융적 룰입니다. 나아가 이들이 카브아웃에 따른 마찰 비용을 해칭하는 방식은 더욱 소름 돋을 정도로 정교합니다. 대웅그룹이라는 거대한 캡티브 우산 아래서 CG바이오가 누려왔던 영업 네트워크, 공유 R&D 인프라, 그리고 외부의 눈에는 보이지 않던 특수관계자 간 이전 가격의 혜택은 회사가 독립법인으로 분리되는 데이원부터 날카로운 비용 청구서로 둔갑합니다. GP는 실사 과정에서 과거 재무제표에 숨겨진 이러한 마진의 왜곡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불확실성을 이유로 밸류에이션을 깎는 지루한 핑퐁 게임을 하는 대신 총 인수대금의 10%에서 15%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강제로 묶어버리고 한도를 꽉 채운 진술 및 보장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거의 부실이나 캡티브 분리에 따른 급격한 마진 훼손이 발생하면 이 에스크로 계좌에서 그 손실액만큼 현금을 즉각 빼가겠다는 차가운 선언입니다. 매도인은 딜을 클로징했지만 돈을 온전히 가져가지 못하고 펀드는 인수 직후 발생할 수 있는 기업 가치 훼손의 충격을 매도인의 주머니에서 빼낸 돈으로 틀어막는 완벽한 방어벽을 세운 것입니다. 여기에 활용점정으로 인수 직후의 치명적인 운영 공백을 통제하기 위해 대웅 측과 최소 18개월에서 24개월에 달하는 TSA 트랜지션 서비스 어그리먼트를 강제합니다. IT 시스템, 국내 대형 병원 공동 영업망 등 당장 끊어지면 회사의 숨통이 막히는 핵심 핏줄들을 과거와 동일한 고정 비용으로 유지하도록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설계자들은 회사의 경영권과 핵심 자산은 가져오되 분리에 따른 리스크와 비용 부담은 과거의 주인에게 전가합니다. 이들에게 딜룸은 회사의 위대한 비전을 논하는 살롱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구조적 아킬레스건을 찾아내어 그 위에 금융공학이라는 정교한 올가미를 씌우는 철저한 공간과 같습니다. 계약서의 모든 조항은 단 하나의 맹목적인 목적, 그것이 경제가 붕괴하고 임상이 실패하더라도 펀드의 원금은 무조건 방어된다는 명제를 향해 톱니바퀴처럼 조율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철통 같은 구조적 방어막조차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시지바이오 딜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심연이자 치명적 뇌관을 비판적 시각으로 해체해 보겠습니다. 모든 재무 모델은 엑셀 시트 위에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돌아가지만 현실 세계의 무자비한 규제 요인과 비즈니스의 내재적 취약성이 맞물리는 교차점에서는 상상조차 못한 파괴적인 나비 효과가 발생합니다. 가장 먼저 직시해야 할 거대한 뇌관은 비즈니스 모델의 이면 위험, 바로 고령성 단백질 시장의 기저에 만연한 오프라벨의 함정입니다. 표면적으로 이 골대 체제는 척추 융합술 등 특정 적응증에 대해 압도적인 골 유합률과 경쟁 우위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과거 글로벌 독점 기업이었던 메드트로닉의 인퓨즈 사태를 복기해 보십시오. 현장의 외과 의사들이 뼈가 잘 붙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FDA 승인을 받지 않은 경추 부위 등의 무분별하게 제품을 오프라벨로 처방하다가 심각한 신경 손상과 부작용이 속출했습니다. 그 결과 미 법무부의 무자비한 철퇴와 천문학적인 벌금이 쏟아졌고 미국 메디케어의 보험 수가가 무참히 삭감되는 끔찍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시지바이오의 노보시스 역시 미국 진출 시 현지 의사들의 오프라벨 처방이라는 달콤한 매출의 유혹과 치명적인 규제 리스크의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서게 됩니다. 만약 예기치 않은 부작용 이슈가 불거져 미국 보건당국이 선제적인 제재를 가하거나 사보험사들이 지불을 거절하는 순간 엑셀에 화려하게 그려두었던 총템은 하룻밤 사이에 반토막이 나고 기업의 본질 가치는 잿더미로 변할 것입니다. 두 번째 뇌관은 회사의 성장 전략과 엇박자를 내는 타임라인의 배신입니다. 시지바이오는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수요의 폭발을 정조준하여
제2공장인 노보팩토리를 선제적으로 중공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명운을 건 묵직한 자본 지출이었습니다. 그러나 규제 당국의 시계는 기업의 다급한 시계와 다르게 흘러갑니다. FDA의 까다로운 확증, 임상 데이터 보완 요구나 허가 심사 지연으로 인해 미국 상업화가 단 1년이라도 늦춰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가동되지 않는 거대한 공장의 무자비한 감가상각비와 유지 보수비,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타들어가는 막대한 글로벌 임상 비용이 회사의 피 같은 현금을 진공 청소기처럼 빨아들이게 됩니다. 아무리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국내 미용 필러 사업부가 현금을 벌어들인다 한들 이 밑빠진 독에 극단적인 현금 소모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자본 잠식의 늪에 빠지게 되는 연쇄 타격 시나리오가 현실화됩니다. 선제적 투자의 레버리지 효과가 오히려 회사의 목을 조르는 치명적인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끼치고 통찰력 있는 뇌관은 외부 것이 환경과 내재적 사업 구조가 만들어내는 기괴한 교차점, 바로 GLP-1의 나비 효과입니다. 최근 미국 전역을 휩쓸고 있는 위고비, 제파운드 등 GLP-1 비만 치료제의 폭발적 보급은 단순히 다이어트 산업의 혁명을 넘어 정형외과 메드텍 시장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고도 비만 인구가 급감하면 척추와 관절에 가해지는 물리적 하중이 줄어들고, 이는 장기적으로 퇴행성 디스크 및 척추 질환의 발생을 지연시켜 글로벌 척추 융합 수술 건수 자체의 구조적 감소를 초래합니다. 즉, CG바이오의 핵심 무기인 골대 체제가 활약해야 할 타겟 시장 자체가 거시적으로 증발해버릴 수 있다는 끔찍한 공포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치명적인 꼬리 위험은 동사의 포트폴리오 내에서 기묘한 자연 해칭을 만들어냅니다. 비만약 투여로 인한 단기간의 급격한 체중 감량은 안면 피부의 탄력 저하와 심각한 볼륨 감소, 이른바 오젬픽 페이스라는 현상을 낳았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 얼굴에 주입하는 미용 필러의 수요를 전 세계적으로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시장의 가장 거대한 한쪽 뼈대인 정형외과가 외부 요인에 의해 무너져 내리는 와중에 동일한 외부 요인이 다른 한쪽인 미용사업부에서는 뜻밖의 거대한 현금 다발을 쏟아지게 만드는 기형적인 형국입니다. 최상위 설계자들은 단순히 제품이 얼마나 좋은가를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복잡다단한 인과관계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밸류에이션 모델에 집어넣습니다. 이들의 눈에 비친 대상 회사는 단선적인 기술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외부의 치명적 충격이 가해졌을 때 포트폴리오 내의 각 비즈니스 노드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전체 자본의 하방을 방어해내는지를 계산하는 거대하고 차가운 연쇄 반응의 시스템일 뿐입니다. 파트 4. 신디케이트 애플리케이션, 자본 없는 자의 밸류체인 장악과 위험 전가. 지금까지 우리는 6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자본이 어떻게 CG바이오라는 기업의 밸류체인을 강탈하고 최악의 시나리오에서조차 원금을 방어해내는지 그 차가운 기계장치를 해체했습니다. 대중은 조단위의 딜 사이즈와 사모펀드의 막대한 자금력에 압도당하지만 설계자의 시선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딜을 관통하는 지배 논리인 유통망의 선제적 볼트온과 풋옵션을 통한 하방 통제, 그리고 현금 창출원과 소모원의 교차 보조는 자본의 크기와 무관하게 작동하는 완벽한 동형의 구조입니다. 자본이 없는 주니어나 이종산업의 기획자,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기존 네트워크에 좌절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거대한 금융자본의 지배 논리를 자신의 미시적 생태계에 이식하는 구조 설계 언어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본금이 전무한 상태에서 자신만의 마이크로 신디케이트나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CG바이오 딜에 숨겨진 세 가지 구조적 무기를 완벽하게 도용하여 저만의 판을 다시 짤 것입니다. 첫째, 제품의 우수성에 매몰되지 않고 유통의 병목을 장악할 것입니다. CG바이오가 뼈 재생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미국 내 대형 병원의 가치분석위원회를 뚫어낼 현지 유통망이 없으면 가치가 0에 수렴하듯 당신이 속한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천재적인 개발자이건 혁신적인 콘텐츠 기획자이건 훌륭한 건축가이건 간에 스스로 제품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자본 없는 자가 헤게모니를 쥐는 유일한 방법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길목, 즉 배포의 노드를 선점하는 것입니다. 시장 내에 흩어진 파편화된 플레이어들을 묶어내는 커뮤니티, B2B 리드 제너레이션 채널 혹은 특정 니치마켓의 오디언스를 독점하는 뉴스레터나 플랫폼이 바로 당신의 미국 현지 유통망입니다. 내가 직접 무언가를 생산하기보다 남들이 만들어낸 가치가 반드시 나를 통과해야만 시장에 도달할 수 있는 톨게이트를 설계하십시오. 제품은 대체 가능하지만 트래픽과 유통망을 쥔 노드는 누구도 우회할 수 없는 구조적 권력이 됩니다. 둘째, 타인의 자원과 시간에 나의 꼬리 위험을 전가하는
마이크로 풋옵션을 세팅할 것입니다. 사모펀드가 49%의 잔여 지분을 볼모로 잡아 FDA 임상 실패 시 원금과 이자를 매도인에게 토해내게 만들었듯 개인의 비즈니스 계약이나 프로젝트에서도 하방 통제는 생존의 핵심입니다. 클라이언트나 파트너와 협업을 진행할 때 단순한 용역비나 막연한 수익 쉐어 구조로 계약을 맺는 것은 구조적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길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지적 자본이 투입되는 순간 상대방의 특정 마일스톤, 예를 들어 사용자 수 도달, 투자 유치, 특정 기한 내 개발 완료 등 달성 여부에 연동된 다운사이드 해칭 조항을 반드시 삽입하십시오. 만약 상대방의 귀책이나 거시적 환경 변화로 프로젝트가 엎어질 경우 당신이 투입한 기회 비용을 상대방의 다른 현금 흐름이나 자산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구조적 안전장치, 예를 들어 에스크로, 마일스톤 기반 선지급금, 지적재산권 환수 조항 등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의 타격점을 내가 아닌 상대방의 대차대조표로 옮겨놓는 정교한 계약의 룰을 통제해야 합니다. 셋째, 고통스러운 제이커브를 견뎌내기 위한 개인적 교차 보조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CG바이오가 불확실한 신약 허가라는 거대한 미래 가치를 좇으면서도 그 지독한 현금 소모를 당장 현금이 도는 미용 필러 사업부의 수익으로 틀어막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고위험 고수익의 딜을 기획하고 있다면 그것을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일상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마이크로 캐시카우를 먼저 세섭해야 합니다. 그것은 프리랜싱 컨설팅일 수도 있고 현금 회전율이 극도로 짧은 작은 중개 비즈니스일 수도 있습니다. 철저히 지루하고 뻔하지만 확실하게 매월 인겨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발밑에 깔아두어야만 본진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구조적 실험이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로직을 체화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거대 자본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체스판에서 타인의 자본과 시간, 그리고 리스크를 내 입맛대로 재배치하는 진정한 마스터 아키텍트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파트 5 클로징. 문을 부수지 말고 문을 설계하라. CG바이오의 6천억 원 바이아웃 딜은 표면적으로는 첨단 재생 의료 혁신과 글로벌 상업화라는 화려한 내러티브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의 실제 구조는 대웅그룹으로부터의 카브아웃 마찰 비용을 철저히 매도인에게 전가하고 캐시카우를 쥐어짜낸 현금으로 현지 유통망을 강탈하며 최종적으로 풋옵션이라는 서늘한 칼날을 통해 자본의 하방을 완벽히 틀어막은 냉혹한 통제 시스템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한다고 해서 기존 고착화된 PE 카르텔이나 재생의료 산업의 기득권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신 이 구조를 이해하면 스스로 신디케이트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 소비자가 아니라 구조 설계자입니다. 우리는 문 앞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을 스스로 만듭니다. 스트럭처 신디케이트, 리스트럭티드 IC 피드, 엔드,